이재명이가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가시화되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뭐 전전긍긍.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 햇소리를 해댔습니다. 불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뭐 이따위. 얼마나 쫄았으면. 그러면서 이따위 소리도 합니다. 자기 재판이 총알같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투덜댔습니다. 쓸 수 있는 온갖 꼼수는 다 써서 재판 지연시킨 자가 총알 같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총알 같은 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있죠. 네. 얼마나 총알 같았으면 법조계에서 누구나 다 이건 너무 심한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담당 재판부, 이거는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재판부입니다.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이렇게 했어야지. 아시아투데이는 재미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대통령 체포보다 국회의원 체포가 훨씬 어려운 나라다. 그렇죠? 어제 헌재 탄핵심판에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국정원 전 차장,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이 가상의 해커를 침투시켜서 보안 점검을 했던 그 책임자입니다. 해보니까 숭숭 뚫리고 얼마든지 유령 투표도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증언을 하면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을 벌였습니다. 백종욱 3차장인데요.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인터넷망과 업무망과 선거망 사이에 접점이 있더라. 이게 바로 취약점이다. 원래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에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 우리가 침투했다 그래서. 이 선거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이용하는 4,400만 유권자 정보가 관리되는 망이다. 이 선거망 보안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망 분리라고 하는데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커가 얼마든지 선거망까지 침투 가능했다. 우리가 침투했다. 이렇게 침투를 해서 통합선거의 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기록 조작도 가능했다.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서 이 가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기할 수도 있었다. 또 1, 2, 3, 4, 5 이런 암호, 유치원생도 안 쓰는 이런 1, 2, 3, 4, 5 같은 취약한 암호가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확인이 됐다. 점검 당시에 서버를 탈취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정원 요원이 가상의 해커로 침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통합 유권자 명부를 바꿀 수도 있었느냐? 변호인 측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 가짜 주민번호 입력해서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이 사람의 신원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투표를 해도 선관위는 잡아낼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다 뚫렸다는 거예요. 뻥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처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거 21대 총선에서 다뤄줬던 주제다. 그게 어째서?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된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답변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헌재 7차 변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는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던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이른바 단전 단수 지시 그거 받은 적 없다. 최상목이나 오영주 이 장관들입니다.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최상목, 오영주 등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국무회의가 충족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 이상민은 아니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왜 기다렸겠냐.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느라고 11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고 하면서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고 다른 국무회의와는 달리 토론이 있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상민은 어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사회 분열,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는 조직적 세력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 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게 대통령 변호인이 질문을 하자 이상민이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상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접했는데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하고 각계각층 분노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한이 내렸다고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인데 대통령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에 시민이 폭행당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들이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굴 끌어내는 일,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군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들한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군인들이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청래 이자가 국회 소추위원장이죠. 탄핵 소추한 것,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또 뭐 20몇 건을 탄핵 소추한 것, 또 예산안 영원으로 깎은 거, 특검안 발동한 거, 이거 다 국회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국회가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갖고 계엄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공격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까 소추위원 단장이 줄 탄핵 예산 입법 폭호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야말로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은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야, 경기 중에 꼴대 옮기는 헌재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헌재가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편파심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택적 속도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경기 중에 꼴대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 관련해서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한 기관이 일관되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되어 있는데 만연히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제 변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에 8명만 채택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음 주 중에 변론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증인 신청 요구도 기각, 선관위 서버 검정 요구도 기각,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건 전부 기각입니다. 자, 이렇게 졸속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자 문형배죠.
문형배. 그런데 이 문형배 이자가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동문 카페에 가입해서 글도 올리고 했던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형배 이 이자 때문에 이게 괜히 고등학교까지 지금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졸업한 경남 진주에 있는 대하고등학교. 요즘은 이 커뮤니티가 뭐 동기별로 많잖아요. 이 경남 진주에 있는 대하고등학교도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카페에 수년 동안 음란한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지금 SNS에 이때 공유됐던 이 음란 사진과 게시글들이 SNS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는 당연히 동문인 문형배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화한 건 내용까지 지금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누리꾼들은 문형배의 이름을 딴 것 같은데 행번방, N번방을 빗대서 행번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명칭은 15회 동문카페, 대하고 15회 동문카페 유머방입니다. 여기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이에요.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가 아닙니다. 2,000건 이상. 이 해당 글의 작성자는 K라는 사람입니다. 문형배의 동문이에요. 동창과 동문 다르죠. 동문은 동기라는 뜻입니다. 동문. 여기 15회 동문이니까 같은 동창들이에요. 동기 동창들이에요. 문형배는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이 K라는 자의 글, 이 K가 주로 음란글과 음란 사진을 올린 자인데 이 K라는 글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아마 진주에 있다가 뭐 부산으로 간 모양이죠. 이 문형배가 이 댓글을 남긴 같은 날 이 유머방에 이 K씨의 글에 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 K씨는 또 음란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음란글이나 음란사진을 문형배가 안 보기가 어려운 정황입니다. 특히 이 K라는 자가 유머방에 음란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후 2009년 7월 24일에 또 다른 동문이 박모 씨가 이게 걱정이 좀 됐나 봐요.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K한테도 글을 주고 문형배한테도 글을 같이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 지금 K는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뉴데일리에서는. 이 박 씨는 땡땡아, 네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이 좋은 그림이 뭐겠어요? 그럼 친구들끼리 음란 그림 올려주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좋은 그림이라고 하지. 올려주는데 저작권법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 저작권법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 아마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게 같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서는 형배야, 네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땡땡이는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라고 썼어요. 이 뉴데일리는 이런 행범방 사건을 취재하면서 문형배한테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수신 확인은 되는데 답신이 없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문형배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제 오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뉴데일리 기사에는 해당 카페 대하고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유머방에 올라온 음란 게시물들의 제목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역겨워서 직접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신속 졸속 이 졸속 헌재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은혁이요. 여야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중에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됐던 사람이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 중에는 강일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강일원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재판장을 한 사람이에요. 당시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다른 자였지만 재판 진행은 이 강일원이가 했어요. 이 강일원이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자의 추천 사유서를 보면 추천 교섭단체에 두 당이 나와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이게 여야가 딱 적시가 돼 있어요. 이래야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은혁이 이자에 대한 추천 사유서, 똑같은 추천 사유서예요. 여기에 추천 교섭단체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써 있어요. 국민의힘이 없어요. 어떻게 여야 합의입니까? 여야 합의됐던 강의로는 여야당이 동시에 추천 교섭단체에 당명을 씁니다. 그래야 여야 합의가 문서상 확정되는 거예요. 마은혁이한테는 더불어민주당만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없어요. 어떻게 여야 합의냐 말이에요. 헌재가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한번 봅시다. 대구매일신문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전국조사인데 여기에 TK 지역을 따로 이게 대구에서 발행하는 조사 신문이니까 TK 지역에서는 대통령 지지가 56.9 탄핵 반대 응답도 53.2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중에 박균택이라는 자, 이게 광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 자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박균택이라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 글 제목 광주시장님 강기정이죠. 극우 집단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 강기정 시장님 극우 세력들의 5.18 광장 앞 집회를 불허하셨다고요. 태극기 모독부대 현대판 무신의 난을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의 내란 옹호 집회를 허락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신성한 5.18 광장을 더럽히는 일이니까요. 타당한 처분입니다. 친일파 집회를 독립기념관 앞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주소를 하나 썼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입니다. 물론 남구청의 동의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페북 글을 올렸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 여기가 어디냐? 생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박균택 이자는 이 쓰레기 같은 자는 광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탄핵 저지 집회 장소로 인정을 베풀어서 허가해 주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로 취급한 겁니다. 박균택 이자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변호해서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비례대표보다도 더 쉬운 지역구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이 자가 국민의 절반 이상인 탄핵 저지, 탄핵 반대 국민을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집회 장소로 내주라고 망언을 페북글에다가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망언을 계속 내뱉고 있는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원장 이자의 망언을 사설로 다뤘습니다. 2030 세대를 고립시키자는 민주당. 근데 민주당 박구영 이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습적이고 상투적이에요. 박구영 이자는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2030 남성들도 많이 나와라. 이런 황당한 이 망언을 내뱉었던 자입니다. 유시민이 이자는 60대는 내가 썩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유시민이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한 2030 남성들한테 니들 쓰레기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박균택이 이자는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집회 허가를 해주라고 했어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쓰레기들 눈에는 쓰레기들만 보이겠죠. 네, 스스로 지무듬들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좌파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자유우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아주 악랄한 좌파 집회를 말씀드리면서 역겹고 메스껍다 그랬어요. 제가 이 박균택이나 유시민이나 박구영이나 또는 이재명이나 김어준이나 어떻게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이 뉴스들은 그야말로 역겹고 메스꺼워서 정상적인 방송 진행이 잘 안 될 지경입니다. 네, 일사일론이었습니다.